오늘 진행된 테슬라 주총에서 역시나 많은 정보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쟁력과 관련된 내용, FSD 관련 내용, 사트 관련 내용, 옵티머스 관련 내용, 에너지 및 리튬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경쟁력과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다룬 리그마 존슨 영상처럼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인 일론 머스크가 사임한다라는 이야기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EO 사임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달라는 주총 참여자 부탁에 현장에서 즉시 사실이 아님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경쟁력과 관련된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테슬라의 이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이비 스트라우벨은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테슬라가 존재할 수 있는데 초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 배터리 재활용에 특화되어 있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를 창업하여 전기차와 배터리 모두 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분입니다. 이처럼 비전과 전문 지식을 골고루 갖춘 분이 테슬라 이사로 다시 복귀함에 따라 테슬라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고용과 관련된 경쟁력입니다. 2022년 현재 테슬라의 직접 고용은 12만 7천여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직접 고용의 수치도 아주 높지만 기가팩토리 건설이 확정되면 직접 고용의 10배에 달하는 간접 고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가팩토리가 이처럼 큰 고용 효과를 가져오다 보니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고 그 결과 테슬라는 다양한 조건을 비교하며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국가와 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360만 명이 테슬라에 입사 지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합격률만 본다면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테슬라 입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엔지니어들이 입사하길 원하는 1등, 2등으로 꼽혔다라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론은 회사의 경쟁력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함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이 함수가 맞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일하길 원하는 곳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가 가지는 경쟁력을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매년 제조사별 전기차 생산량을 나타낸 자료이고 두 번째 자료는 자동차 제조사별 2022년 영업 마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두 자료는 2022년 테슬라가 가장 많은 전기차를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기며 팔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결과 독보적인 전기차 대당 판매 수익을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론은 예측 시기를 조금만 뒤로 늦춘다면 적중률이 100%에 가까운 예언 같은 예측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실로 확인된 예측은 모델 Y 초기 생산 당시 남긴 예측으로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이번 1분기 모델 Y는 중국 SUV 부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으로 등극하였고 유럽에서는 모든 종류의 차량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을 제외한 차량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측 적중률이 높은 일론이 매크로 환경과 관련된 예측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개월간은 모든 기업과 모든 개인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테슬라 역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영향을 받겠지만 테슬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12개월 뒤 세계 경제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할 때 테슬라는 아주 좋은 포지션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이 상승 곡선이 시작되기 전인 향후 12개월 동안 많은 차량 제조사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 역시 남겼습니다. 그 밖에 궁극적으로 테슬라에서 연간 2천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으며 ultimately getting to 20 million vehicles a year. 앞으로 새롭게 생산될 두 가지 신규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델을 이번 주총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따로 런칭 행사를 가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신규 모델의 디자인과 제조 테크닉은 지금 개발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의 연간 생산량에 대한 일론의 추측을 밝혔는데 이 두 모델을 합쳐 연간 5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총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제안을 받아들여 앞으로 테슬라에서 광고를 조금 테스트해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We'll try a little advertising and see how it goes.
다음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FSD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SD 주행 거리가 초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2023년 3월 FSD 누적 주행 거리가 2억 마일에 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총 현장에 직접 참여한 투자자 대부분이 FSD를 직접 사용해 본 사람들이다 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 FSD 버전에 대한 평가를 묻자 큰 한호를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은 FSD에서 마지막 하나의 신경망을 추가할 곳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으며, 그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계획과 컨트롤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까지 신경망으로 처리가 된다면 FSD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망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사람만큼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는 자율주행의 탄생이 됩니다. 그 밖에 자율주행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유럽 엔캡의 안전 시스템 평가도 공유하였습니다. 테슬라가 98%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 결과가 나온 과정을 실제 테스트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자율주행은 고사하고 기본 안전 기능조차 제 역할을 하는 차량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은 FSD 완성이 마진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똑같은 차량의 활용도는 5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사람들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개인 소유 차량 한 대가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활용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 이 10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용도가 5배로 증가하는 차량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활용도가 5배로 증가하게 된다면 이 차량의 가치는 5배 가깝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차량의 활용도를 5배 올려준 FSD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일론은 앞선 예에서 사용한 활용도 5배를 기준으로 일론은 FSD가 완성되었을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를 포함한 차량 판매 마진이 80%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Then you might have 80% margins. 일론은 현재 FSD 성능에 대한 언급도 하였습니다. FSD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차량 외부에서 운전하는 모습만을 보고도 FSD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 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쉬워질 것입니다. FSD의 경우 아주 부드럽고 정확하게 운전하며 차선의 정중앙을 따라 운전하는 반면,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조금씩 비틀거리며 운전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FSD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FSD가 가져오는 심오한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으로 평가했으며, 아직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FSD가 가져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운전 능력을 보여주는 FSD가 올해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Human level safety this year. 다음으로 사이버 트럭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언급되는 순간 현장 주주분들의 큰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생산은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 밝혔으며,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기존 트럭들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큰 성과를 만들었으며 올해 말 인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일론이 평가한 사이버 트럭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입니다. And I think the product, if anything, is better than expectations. 사이버 트럭 생산량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말부터 생산되는 사이버 트럭 역시 제조의 S커브를 따르게 되며, 총 생산량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되지만 2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로 내다보았습니다. 다음은 옵티머스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일론이 밝힌 옵티머스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FSD가 현실 세계 AI 완성에 가까워짐을 의미하고 그 경우 같은 소프트웨어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우리의 두뇌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고 말도 탈 수 있고 비행기를 운전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화된 현실 세계 AI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두뇌를 만든다는 의미이고 테슬라 FSD의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에 사용되는 컴퓨터 칩 역시 테슬라 FSD 차량에 사용되는 똑같은 칩을 사용하게 됩니다. 옵티머스와 관련된 내용 역시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밝힙니다. 옵티머스의 완성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만약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완성된다면 사람 한 명당 옵티머스를 몇 대나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은 사람 한 명당 최소 한 대의 휴머노이드를 사용할 것으로 평가했고 일부 사람들은 2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사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완성되었을 때 이 시장의 수요는 100억 대 혹은 200억 대 같은 미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엄청난 예측을 만듭니다. 테슬라 장기 가치의 대부분은 옵티머스가 될 것이다. So my prediction is that Tesla's long-term value will be a majority of the long-term value will be Optimus, and that prediction I'm very confident of. 또한 앞으로 어닝콜이 끝난 다음 30분 정도 옵티머스와 관련된 포드캐스트 형식의 방송을 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리튬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요약 영상을 만들었던 마스터 플랜 3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때 제시했던 수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증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제공하는 미래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그리고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는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발트 강산의 어린이 노동 착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라이브 웹캠을 설치할 테니 어린이 노동 착취가 일어나면 알려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제 테슬라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는 극소량이며 모든 휴대폰 배터리에서는 코발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발트 소비는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의 전환 속도는 리튬 배터리 생산 속도에 의해서 결정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비즈니스는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론이 과거 예측했던 대로 전기차보다 더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와 중국의 배터리 공장에서는 연간 40기가와트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간 500기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생산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현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사실상 무한에 가깝다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 생산의 병목은 리튬 원석 채굴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리튬을 배터리 등급으로 정제하는 것에 있다라고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